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임동성입니다. 오늘이 3월 31일 마지막이래요. 근데 청약시장만 나홀로 호황 해가지고 좀 나왔습니다. 2분기 12일만 가고 쏟아져. 곧 4, 5, 6 또 쏟아질 예정인가 봅니다. 1분기 코로나 탓에 분양 미뤘었고요. 분양한 단지들 수백 대 1의 경쟁률, 주변 대비 저렴한 오토 분양 때문, 건설사 시장 악화 우려로 서둘러 분양가 상한제 7월 시한도 영향,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주택 거래는 급감한 반면 아파트 분양 시장만 나올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대구, 순천 등 지방 아파트 청약에는 수만 명이 몰리는 사례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요. 보통 분양시장의 주택경기에 가장 민감한 반은 선행지표로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이한 현상입니다. 정부 규제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곳이 많은 데다 정보기술 발전으로 비대면 거래가 가능해지는데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의 역설, 망할 줄 알았던 청약시장 나홀로 호황. 코로나 확산 초기 대다수 건설사들은 분양 일정을 미뤘습니다. 이번 달 분양 물량이 역시 15,920가구, 당초 예상치 37,220가구의 절반도 못 미쳤습니다. 그러나 막상 분양시장에 나선 단자들이 청약성장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쌍용건설이 지난 17일 해운대에 분양한 쌍용 더 플래티넘 해운대는 88가구 모집에 19,928명 몰리면서 2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어요. 이 밖에도 경기 과천 제이드자이 이런 게 이렇게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이 정부가 가격을 허그를 통해서 가격을 인하시키니까 시장 가격과 청약시장 가격이 이중 가격이 형성된 거죠. 아니 이거 당첨되면 5억이 바로 시세 차익이 나 10억이 시세 차익이 난다니까 누가 청약을 안 해. 코로나가 와도 청약을 해야지. 전쟁이 나도 청약을 하겠네. 안 그러겠습니까? 당연하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시세 차익이 확실한 지역 계속 나오고 있죠. 확실한 지역. 확실한 지역은 어디겠어요 지금? 시세 차익이 확실한 지역. 서울은 대부분 다 시세 차익이 확실합니다. 여기 과천 제이드자이 확실하고요. 지금 서울 둔촌 주공 이런 거 다 확실하고요. 이런 게 10억, 20억.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20억 차이가 나는데 10억 차이가 나고 서울 또 일반 지역은 5억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당연히 청약을 많이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이 이루어졌는데요. 걸어서 10분이면 지하철 급행버스 탄다고 이렇게 잡혀졌습니다. 남양주, 왕수,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개발 밑그림 공개했고요. 자족, 주거, 공원도 휴식공간 어우러진 특화 설계, 빈상가 없도록 상가 용도 탄력 조정 화이트존 지정했고요. 연내 지구 단위 계획 마련해서 이르면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저희가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해요. 다음 정권 끝날 쯤에나 가능합니다. 땅도 아직 수용을 안 했는데 하여튼 택도 없는 소리고요. 3기 신도시 가운데 남양주, 왕수, 하남, 교산, 인천, 계양지구 세 곳에서 구체적인 개발 밑그림이 나왔어요. 구체적인 개발 밑그림이 나왔는데 그 토지 뺏는 데만 해도 몇 년 걸릴 건데요. 그리고 토지공사가 토지를 뺏고 토목 작업을 하는데 토목공사를 하는데 또 몇 년 걸리죠? 몇 년 걸려요. 도로 망하고 상하수도 이렇게 구축하는데 그러면 정권 한번 바뀌고 그 정권 말에나 분양이 가능할 겁니다. 지하철, S슈퍼, 간선급 버스 등 주요 정류장을 집에서 10분이면 걸어서 닿을 수 있게 배치하고요. 다양한 특화구역 지정에 교통, 자족, 주거, 공원 등이 어우러진 특화 설계를 예정이 있고요. 빈상가가 없도록 하는 방안도 세우고요. 다 이런 건 계획이지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를 못해요. 현실적으로. 그거 되긴 되죠. 몇 년 후에? 10년이나 20년 후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실제 생활은 10년이나 20년 뒤에 되지만 거기가 발전해 가면서 토지 가격이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 나주혁신도시도 마찬가지죠. 나주혁신도시도 생활하기의 인프라가 아직도 많이 안 갖춰져 있죠. 그러나 하나씩 갖춰짐에 따라서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급된 것과 또 이렇게 계획서상에 되는 것과 이건 불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 공급이 되지는 않더라도 공급이 된다고 하는 이런 계획서만 발표되더라도 가격은 튀어오른다.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올해 종부세 안 내게 빨리빨리 철거한다고 재건축을 뭐 속도전하고 있는 거 봅니다. 6월 1일 기준 보유세 부과하니까 개포 1단지 6월 1일 5월 말까지 해서 빨리빨리 때려 부셔야 되겠죠. 보유세 과세 기준은 6월 1일이 다가오기 전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철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준일 이전까지 멸시를 해야 종부세 부동산에 내지 않기 때문이죠. 당연하겠죠. 그렇게 하고 싶겠죠. 누구든지. 그다음에 전세 찾기 힘들어 34평 월세가 650만 원 잡혀져 있습니다. 서울 송수동 트라마제 아파트 확산되는 월세 시대에 집주인 보유세 저금리 압박에 전세 보조금 내리고 월세 전환, 강남서 시작해 서울 전역 확산, 전세 물량 급감, 전세값도 급등. 뭐 정부가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국가는 뭐예요? 국가는 내가 칼 들었어. 칼을 건물주한테 목에다 쳐 드리면서 세금 100% 인상했으니까 내놔 임마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안 하면 뺏는다. 안 하면 공매시켜버릴 거야. 힘없는 건물주는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국가한테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그것이 중앙정부가 됐든 광역자치단체가 됐든 기초자치단체가 됐든 어쨌든 국가한테 갖다 바쳐. 무릎 꿇고 갖다 바치고 갖다 바치고 나서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건물주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것을 임차인한테 전가시켜야지. 임차인한테 띠릭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한다? 다음 재계약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전세가 뭐 예를 들어서 2억이었어. 그러면 전세 2억 하고 월세를 얼마 주고, 아니면 전세를 1억 5천으로 떨어뜨리고 월세를 얼마 주고. 이거는 뭐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래서 건물주는 칼을 빼들고 또 누구한테 쳐들어간다 이거? 임차인한테 쳐들어가는 거예요. 임차인 목에다 대놓고 월세를 얼마 이상 내놔라. 그래야 네가 내놓은 돈을 걷어다가 나도 국가한테 준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시가 인상의 기준금리 인하까지 더해지면서 집주인들이 기존 전세를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액 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고요. 주로 서울 고가 아파트 위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점차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최근 전세 매물 부족으로 인해 전세가 급등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월세 전환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내 집 마련을 뒤로 미룬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세에 성동구 송수동에 위치한 트라마제 아파트는 전용면적 84제곱 기준 보증금 1억 원에서 월세 600에서 650만 원의 월세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14억, 16억인 단지는 지난해 보증금이 4억에서 6억인 반전세 비중이 높아지면서 올해 들어 보증금을 1억에서 2억 원으로 낮춘 고액 월세를 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월세 전환 매물이 늘어난과 동시에 시세도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어제자 제가 신문에 이제 보여드린 거 있죠. 전세 금액이 얼마 올랐다고요? 쌀값은 40년간 3배 올랐는데 집값은 84배 오르고 전세가는 102배 올랐어요. 서울 아파트 고액 월세 사례를 봤더니 성동구 송수동 트라마제 84제곱미터 전세 시세가 14억에서 16억인데 월세 매물은 보증금 1억에서 월 650만 원. 서초구 반파동 아쿠라 리버파크 84제곱미터 34평은 전세가 14억에서 15억 5천인데 보증금 2억에 월세 500. 강남구 청담도 청담자이는 89제곱미터에 전세가 12억에서 14억인데 보증금 1억에 580만 원 월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공시가인 인상으로 인해 세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움직임과 저금리 기조로 월세 전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나타났다. 상계 신도시 공급 정책이 빨리 나와야 할 것이다. 하여튼 이렇습니다. 임차인들은 그래서 살기 힘들어요. 저도 뭐 건물주긴 하지만 정말 뭐 건물주도 힘듭니다. 건물주인 저도 은행한테 갖다 무릎 꿇고 매일 갖다 바치죠. 여러분 여기 지방에 있는 집 아파트가 대체로 한 3억 하잖아요. 3억 하는데 내가 1억 냈어. 은행이 2억 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안방만 내 집이고 나머지는 은행 거라고. 그거 솔직히 은행 입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아니 집주인이 1억밖에 안 내고 내가 2억 내고 내가 2억 5천, 2억 3천 냈는데 집주인이 나지. 근데 모든 세금은 지금 건물주로 소유상으로 되는 건물주가 내고 심지어 매달 또 내가 은행한테 가서 막 이자를 갖다 바쳐야 돼. 누가 소유자고 누가 건물주고 누가 갑이고 을인지 이거 보면은 좀 헷갈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부동산을 처음에 예를 들어 3억짜리를 뭐 2억 2천, 2, 3천 주고 하다가 대출을 상환해서 1억 5천으로 대출이 떨어지고 1억으로 떨어지고 대출이 5천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이게 그 주인으로서의 그런 느낌, 그 행복감을 아마 맛보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주변 경제도 살아나고요. 저도 제가 뭐 참 그런 걸 느껴요. 제가 원래 벌어들인 돈이 저 혼자만도 500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하여튼 뭐 이리저리 벌어들여서 알바까지 해가면서. 근데 제 시골에 계신 그 뭐라 그럴까요? 매형이라고 그럴까요? 이분들은 이제 은퇴하셔서 이제 소일 삼아서 일하시는 거니까 한 뭐 100만 원대 소득이신 것 같아요. 물론 국민연금이 또 이제 뭐 이제 지급되시고 그러시겠지만은. 근데 삶이 그분이 더 훨씬 윤택한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왜 그분이 더 윤택하냐면 소득이 훨씬 낮음에도 그분이 더 윤택하냐면 그분은 뭐예요? 집이 대출이 하나도 없어. 우리 시골에 계신 분들 많이 그러시잖아요. 빚지는 거 싫어하시고. 근데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빚을 져야 돼. 빚을 지지 않으면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해. 근데 그나마도 빚을 지고라도 용기 있게 하셔야 집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그래서 가보시면 여기 지금 청약시장 뭐 나홀로 호황이라고 뭐 이렇게 나와서 하시는데 뭐 하여튼 빚을 내서라도 저는 부동산 내 집 마련을 꼭 빨리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빚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이렇게 좀 되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또 이렇게 빚을 해결할 수 없는 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내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내가 파산 당할 수가 있고. 이게 사실은 그게 또 제일 위험한 케이스인데, 저도 파산한 사람들을 많이 보고 또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또 많이 보고 하는데, 이 대출이라고 하는 게 그 양날의 좀 칼인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대출을 하셔야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도심지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대출이 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해요. 시골 같은 경우는 군 단위나 면 단위에 이제 계신, 근데 그런 데는 집값이 되게 안 오르죠. 그래서 내가 저축을 꾸역꾸역 해서 한 1억이나 이렇게 모으면 시골에 있는 부모로부터 보통 땅을 물려받잖아요. 그러면 땅값은 공짜잖아요. 땅값은 공짜. 건축비만 한 1억이나 1억 5천 선이면 20평에서 30평 사이로 단독주택 이게 지을 수 있죠. 깨끗하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주거비가 엄청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적게 들고 삶 자체가 아마 시골에서 사는 게 어쩌면은
그 젊은 사람들이 더 직장만 있다면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교육 문제가 또 좀 걸리겠죠. 은퇴하신 분들이 어쩌면 시골로 내려오는 게 훨씬 더 삶이 윤택해진 것 같다. 또 시골로 가면 또 이렇게 노인 일자리 이런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까지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